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모니터 뉴스 공략적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개장하면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상당히 또 지수가 눌리다 보니까 겁먹은 사람들은 매물을 쉽게 던져놓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5%는 차지하겠죠. 그 변동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시장이 오후가 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정신을 차려가면서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투톱을 기준으로 S7 기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 같은 경우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자, 리밸런싱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블랙록 같은 경우도 과도한 투자 비중은 늘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하니까 롱텀으로 더 보는 것들이 아니야.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뭐하다? 예, 약간 오버슈팅 됐다.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2분기까지 실적까지는 선반향 부분을 갖다 대부분 초과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실적이 나올 때까지 밸류를 다시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구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뭐다? 바로 주가가 차익물도 나오고 조금 눌림이 들어오고 혹은 또 조정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쏠림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겁먹은 사람들이 계속 매물을 던져놓으면 많이 하락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저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한 자리, 이 자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매수를 걸어 두시는데 넉넉하게 60일 이평 자리에다가 걸어 두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QOQ 대비로 가야 돼요. 여러분 3월달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때 전쟁 때문에 주가 차트가 하락을 했느냐 할 때 그런 부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저 직전에 상승한 부분에다가 조정을 준 부분, 이 부분 그 정도만큼만 지금은 고려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타가 컴퓨팅 그 조정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 메타 AI 관련된 부분에서 성능이 별로예요. 맞아,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죽 좀 부족하면 제미나이 걸 활용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수요가 남아도는 것들이죠. 남는 걸 회사에서 국고 투자 열심히 해놨는데 그걸 계속 적자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사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결정들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긴 한데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것도 그런 뉴스 하나 때문에 야, 앞으로 뭐 AI 반도체 분야가 또 퇴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분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는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도 있겠지만 또 자동차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딥러닝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실제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백데이터와 실증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나라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지간히 돈 좀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보유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보유해야 되는 것들은 아주 국제경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일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매크로적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좀 개선이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중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 시그널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은 눈치 보기 장세고요. 코스피 대형주는 지금은 조정 중이다. 배드 시그널 떴다. 그러나 아주 깊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자리에서 좀 지켜주고 가면 되는 구간이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9천 넘어갔을 때 매물이 나온다라는 것들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을 할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팩트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매크로 봐야 되고요. 기업 내용이 있을 거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타점을 공략하는 거. 이 부분들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매크로는 지금 안 좋으니까 당연히 공략을 하는 시즌은 아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겠어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매크로 안 좋아졌으면 주식은 어떻겠어요? 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적절한 공략 구간을 설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역시 기판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슬롯에다 이렇게 기판을 꽂잖아요. 그 리드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 전방 수요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PGA 이쪽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해성 DS도 뒤따라오는 제일 막내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좀 메모리 값이 쭉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건 단기적으로 아니 유가도 변동폭이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 선물 지수 가격이 변동폭이 당연히 있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선에서 지지해주는 가격대가 어디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자료를 보면 당분간 하락할 만한 건 없어요. 왜? 공장 가동률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TSMC의 공장 가동률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TSMC의 전체적인 전략을 항상 생각을 해보면 전방이 안 좋잖아요. 절대 공장 증설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저는 뭐 가끔가다 대만에 관련된 반도체 정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방이라고 해보면 대만 쪽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패키징을 더 훨씬 더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으면 우리나라 메모리 이쪽 관련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장황한 얘기를 또 진행을 했는데 뭐 대충 그렇고요. 일단 해성 DS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쿼터 나오는 것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선반영해서 좀 주가가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일 때 나 혼자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 종목의 실적이 당장 물론 실적이 막 QOQ 대비해서 200% 300% 오른다 그러면 나 홀로 오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죠. 뭐 TLB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뒤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형국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약간 매크로적인 악화가 있고 변동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떨어지든 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 후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S7 기업이 조정을 받아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종목도 봐야 되는 거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리드프레임 창사 일의 최대 분기 실적 예고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유의기업과 같은 경우는 일반 그죠? 코스피 대형주 일단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타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달 정도 시간 후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상당히 괜찮은 쪽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 정도 성장하는 거죠. YY 대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이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레이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나오는 내용 기사를 생각해 보면 하반기가 상당히 또 좋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가동의 내용들이 사실 공장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보면 영업이익률이 뭐 10%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가동률이 90%보다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적자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9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흑자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풀캐파 돌고 있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던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 한번 볼게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하고 숫자가 다르죠. 그러면 이 쿼터부터 어떻게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쿼터예요. 그런데 그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게 3분기다라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매크로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 눌리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딜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지난해하고 대비해 보게 되면 지난해 대비해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마무지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대충 암산을 해도요. 지난해 한 두 쿼터 대비해서 그죠? 더블 정도 나오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엔 어떻겠습니까? 지난해 대비 평균 주가보다는 일단 1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예,
그리고 내년도는 어떨까라고 해서 내년도도 성장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영업이익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이던스 있는 것들일 때 상당히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 실제로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에 영업이익이 저렇게 크게 거의 뭐 한 70%, 80% 늘어나냐라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가끔 틈새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주가 상승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요. 우리가 시작하는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여기와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아, 매우 저렴한 자리에 진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과거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을 할 땐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그 충분히 또 밸류를 또 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보면 상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 상단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 중간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에 들어오는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6만 원 아래쪽에 들어오잖아요. 이제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공략을 할 준비를 좀 해주는 것이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잖아요. 6만 원 아래로 들어오는 구간부터는 그 아래쪽에서는 그래요. 예, 매물이 많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또 빠지게 되면 저 아래쪽이 하겠지만 하방을 우리가 뭐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실 때는 적정하게 3회 정도 분할 매수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5에서 6 정도면 또 그 정도 시간을 또 보내주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기본적인 뭐예요? 밸런싱은 다 끝날 거다. 뭐 대형주가 계속해서 수정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딱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딱 지지를 받는 그 순간에 얘도 같이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로 해석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어마무시하게 조정을 받았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낮은 거는 뭐 원래 전통적으로 코스맥스가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역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한국불만 주구장창 잘 달리고 있었는데 코스맥스는 거꾸로 많이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미국 법인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2년 전인가요? 그때는 또 중국출 법인 투자한 것들이 거기서 또 적자가 나서 또 비리비리했지만 어쨌든 거기도 세팅이 끝나고 미국도 세팅이 잘 돼서 미국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 모습이죠. 보인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한국 불만은 많이 올랐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코스맥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한국 풀마나 뭐 화장품 잘 나가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 이거 ODM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바로 코스맥스가 하고 한국 풀마는 거의 지금 한국 코스맥스가 매출은 더 크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앞으로 화장품들이 잘 나가니까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할 거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아닙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 미치는 것들이 화장품 쪽도 조금은 리바운딩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죠. 전통적으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도 1, 2분기 돌면서도 뭐 화장품이 있지 않을까.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 수출 실적도 YOY 대비 QOQ 대비 계속 증가하는데 근데 이거 그냥 주식은 그냥 냅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4, 5개월 냅다 그냥 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뭐 가이던스도 생각해 보면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는 가이던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난해보다는 어쨌든 크게 개선되는 거죠. 항상 보면 동사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뭐예요? 레이트 하죠. 이게 항상 이건 암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나타날 때 고점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코스맥스의 2분기 실적 발표 직전까지만 이 종목은 거래하는 거죠. 저희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1차적인 단계가 바로 보여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나면 또 한번 짧은 구간에서 숏하게, 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면서 거래해 나가는 것들이죠.
화장품 섹터는 전체적인 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빈틈이 생겼을 때 공략을 해주고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는 좀 그렇잖아. 여기 이런 거 나타난 것들 지금 요거 커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 기준이 평균가예요. 여기. 그리고 과거 같으면 여기 윗단으로 올라갔을 텐데 올해는 아주 전쟁 때문에 뭐 용기 가격 증가, 뭐 그다음 원가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거 화학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한국 컬만 왜 올랐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아까 원인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턴어라운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만약 이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19만 원부터 20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볼 수 있는 스펙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V자 왔으니까 쉬었다 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대부분 고려해서 거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실리콘2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리콘2 같은 경우도 같은 위치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KT 소형주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숨 걸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표현을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성장성은 상당히 좋긴 한데, 어마무시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레이트하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로봇 뭐 이런 것들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청소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부분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뭐 충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IT 전자고 그다음에 OLED, ESS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내용들이 괜찮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인데 글쎄요 이제부터 하반기에는 사실은 성수기예요. 왜냐면 디바이스가 어떻게 돼 출시되기 시작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그거에 맞게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류 창고에 있는 로봇도 로봇입니까? 그죠? 뭐 물류 이송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일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뭐 앞으로 성장성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 관련된 부분도 성장해 나갈 때 같이 또 공급망에 편입이 되겠죠.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로봇 테마로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메인이 아니야. 어제 얘기해드렸던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하다가 야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 분위기 좋을 때 만약 로봇이 테마가 돌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쓱 던져놓고 있으면 또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목숨 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적은 뭐 괜찮아요. 양호하고. 앞으로 뭐 계속 성장해 나가겠죠. 근데 제일 보고 싶은 건 요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당연히 그렇겠죠. 이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 2025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종목들은 뭐 할 때 사는 거예요? 예, 많이 저렴할 때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로봇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서 테마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지 좀 넘어왔잖아.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봇 테마가 움직이는 시즌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업을 좀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는 좀 방향이 바뀌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뭐 현대모비스나 뭐 이렇게 해서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보시면서 거기서 테마가 돌 때 같이 도는 것들 생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해마다 뷰가 바뀌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에 걸맞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체가 아침에 제가 뉴스에도 알려드리긴 했지만 파업 중이에요. 그죠? 항상 보면 지금 시즌에 뭐 합니까? 현대차 노조는 놀지 않아. 해마다 연례 행사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6월 달에 지금 하고 7월 달에 막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로 말하면 현대차가 돈을 가장 많이 벌 때예요. 그때 어떻게 괴롭히는 거야. 이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뭐 틀렸다고 생각하면 뭐 상관없습니다. 주식 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현대모비스도 안 좋을 거고, 현대차가 안 좋을 거고, 기아차도 안 좋을 거야. 주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주가가 안 오르겠지. 나 같은 사람 매수 안 하겠죠. 자,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서 이것도 같이 봐주시는 거죠. 아, 돌고는 현대모비스가 돌기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작업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같은 구간에 한참 뭐 파업 준비하고 있고, 뭐, 그죠? 다음 주부터는 뭐, 태업하고 막 이렇게 진행하는데, 야, 뭐 현대차 로봇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 미래는 좋지. 그런데 지금 당장 주가는 눌리고 있을 텐데 이거를 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좀 진행이 마무리가 되면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또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종목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공략할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리는 이 자리 쪽이에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 드린 내용을 더 많이 포커스를 해요. 매크로적으로는 주식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매크로적으로는 그걸 더 보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복잡할 텐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